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특정한 산업을 특화시켜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특화거리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거리의 이점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거나 주변 상권이 침체를 겪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울산의 특화거리들 좀 있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민 울산연구원 박사 그리고 손병길 울산시 상인연합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화거리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두 분이 뭐 잘 아시겠죠, 가장. 네. 특화거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박사님, 네. 특화거리가 뭔지 네. 개념 정리부터 좀 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특화라는 게 전문화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사성 있는 거 아니면 예. 동일한 기능들이 그 상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클러스터화되는 형성된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병길 회장님, 울산시 상인연합 회장님이신데 실례지만 어디에서 어떤 업종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어느 시장에 계시는지. 저는 예. 신정시장에서 신정시장. 작업복을 팔고 있습니다. 예,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뭐 추석도 앞두고 있고. 어느 곳이나 요즘 뭐 경기가 좋은 데 없지만 그 전통 시장은 오랫동안 묵어왔고 예. 또 그런 또 시련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열심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셔야죠. 아니, 회장님 특화거리 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그렇고. 네네. 상인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예. 특화거리를 상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화거리는 때로는 상인들의 또 희망이고 로망입니다. 전통시장에 접목되어진 특화거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조성된 특화거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마가 있고 또 내용이 또 다분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거리들도 있고 네. 지자체가 나서서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형성해 놓은 곳도 있는데 지자체가 요즘 뭐 전국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이 특화거리 만들기에 아주 열중하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좀 박사님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역의 자원을 환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권의 활성화, 제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상업을 중심으로의 도로가 활성화는 도시에 활력을 주고 있고요. 지역 경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양한 특화거리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회장님께서 특화거리 상인들에게는 어떤 희망과 로망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도 뭐 이용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특화거리를 찾아갔는데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막상 가보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내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실망을 하고 돌아가고 다시는 거기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특화거리라고 만드는 것이 상인들에게 좀 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려하는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특화거리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예. 사실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반 거리보다는 고객의 직객 효과가 있어서 상권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화거리로 인하여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사실상 기대하는데 평소 머무는 한정 고객에만 예. 직객 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쏠림 현상과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리가 한산하게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경우 좀 그렇습니까? 풍선 효과라는 것이 이제 한 곳에 몰리면 다른 한 곳이 죽고 뭐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울산에도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혹시 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울산에도 예를 들면 그 저희는 신정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태화 5일장
또 근거에 무슨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특화거리를 형성해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그날은 사실상 뭐 장사가 좀 덜 됩니다. 예. 제가 말하는 특화거리는 평소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고객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늘 소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 뭐 태화장이 나면 거기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외지인들, 뭐 관광객들도 네, 많이 네, 찾아오고 뭐 그런 경우에 어떤 특화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의 특화거리 좀 어디 있는지 박사님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사실은 울산의 특화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거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골목길을 여행하듯 다양한 거리가 있고요. 문화의 거리가 좀 대표적이고 또 한글 거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울산 하면 공업도시죠. 그래서 남구에 최근에 또 도로 정비가 되었는데요. 공업탑 1967 거리 그리고 그 북구에 양정 자동차 거리가 있고요. 또 뭐 남구에 있는 웨딩거리, 철새거리, 그리고 또 저기가 동구 바다 예. 쪽으로 가면 또 우리가 외국인 특화거리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외국인 특화거리 요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어떤 거리예요?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면. 사실 거기는 이제 동구에는 좀 특징이 있는 것은 물론 산업도시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먹을거리가 있고 되게 유명한 핫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입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또 찾아오는 또 이제 그 핫한 곳이 있어서 예. 되게 제 유명한 그 교수님이죠. 모조린 교수님도 사실 골목길 자본론을 좀 말씀하면서 그 길을 아하. 또 그 상점을 좀 예. 홍보도 하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구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 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됐겠네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상인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박사님께서 울산의 특화거리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되고 있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어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회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접목되어진 특화거리 중에는 중구의 뭐 젊음의 거리, 빅령의 막창거리, 뭐 청년 야시장, 문화의 거리, 수암 한우시장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특히 공업탑 1967 특화거리는 종합거리와 연결해서 예. 아마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또 그 주변 상권을 르네상스화 한다는 이런 또 목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거리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1967 그러게요. 뭐 최근에 뉴스도 저희도 보도해드렸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기대를 하시는 건지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오던가요? 궁금하네요 여기에. 예. 그 1967 특화거리는 예. 종합거리와 연결해서 그 주변 공업탑 주변에 상권 자체를 활성화하고 또 나름대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기존에 되어 있는 특화거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 다른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내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새로운 방향인지는 말씀 안 해주세요.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예. 뭐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추가로 예, 박사님이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얘기, 예. 사실 알다시피 올해 왜 울산 축제 대표 주제인 공업축제가 공업축제. 빵빠레를 울렸잖아요. 사실 거기에 출발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1967 거리에 그 공업탑 조형물 그리고 거리 부분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재미 요소를 많이 겸비해 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주변의 상점을 이용할 것이고 또 확대해서 점점 신정시장과도 연계가 될 것이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축제와 거리 그런 효과들을 아마 더 점차적으로 예. 축제와 거리 연계 부분은 저희 뒤에 또 네, 한번 맞습니다. 다뤄볼게요. 이게 또 중요한 네,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네네. 따로 떼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뭐 젊음의 거리라든지 뭐 막창거리, 문화의 거리, 수암한우 야시장 두 분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이거 왜 잘 안 될까? 아주 좋은데, 뭐 이런 거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뭐. 맞습니다. 사실 먹거리 거리부터 해서 아까 특화거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북구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를 좀 자동차 혹시 테마거리.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아마 막연하고 이게 우리 울산하면 당연히 뭐 산업, 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곳에 가면 5구간으로 이제 선정해서 그 자동차에 유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벽면에서 막 튀어나올 정도로 되게 생동감 있고 재미나게 표현했고요. 그중에서 키포인트가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그 택시 운전사라고 송광호가 운전한 택시가 있습니다. 포스터에도 그 택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이 벽면에 이렇게 있어서 보면 그 영화의 한 편을 스냅처럼 보는 것처럼 좀 공감되고 예. 또 재미나고 거리를 좀 활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 자체는 어떤 상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점들이 형성되고 뭐 상권이 집중화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자동차의 거리에 테마를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구의 양정 자동차 테마 거리를 박사님은 소개해 주셨는데, 자, 우리 손명일 회장님은 뭐 내가 가봤는데 참 좋은 곳이더라 소개할 만한 그런 거리가 혹시 있을까요? 예. 지금 뭐 특화 거리는 주로 상권 활성화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상권 활성화보다는 좀 지역의 그 특화 거리가 정주 여건과 좀 맞닿아 있는 좀 온화하고 따뜻한 요즘 뭐 한참 핫한 거는 뭐 커피 거리라든지 많이 생기는데 좀 아늑하고 뭐 상권 활성화보다는 정주 여건에 좀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문화와 관련돼 있다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뭐 뭔가 팔고 사고 그런 공간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또 관광객들도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과 관련된 특화거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의견을 또 주셨고요. 자, 개선점을 찾아서 특화거리가 진짜 특화거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라든지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두 분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손 박사님. 저는 첫 번째로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그를 보전하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참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위한 법을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뭐 조성 사업들을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지자체의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그 자체적으로 이루는 상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거기에 기반되는 지자체의 그 뒷받침되는 제도 기반의 노력들 그것들이 하나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자체의 지원, 뭐 법제도 검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가장 또 피부로 느끼고 계시니까 이런 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특화 거리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저희들은 바라고 원합니다. 원하는데 실은 그것도 뭐 어찌 생각하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자연 발생적인 특화 거리는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이 좀 담겨 있고 또 얘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리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거리를 찾는 고객보다는 고객을 맞이하는 거리의 주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요즘 뭐 흔한 얘기로 특화 거리 가서 먹거리를 먹어보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우더라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특화 거리 주인이신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어떤 친절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또 특화 거리에는 지역 주민도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만 관계기관의 지원은 필수 조건이다. 그래 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네요. 소문단잔치에 먹을 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박사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뭐 지자체 지원 뭐 이런 이야기도 저희 나눴습니다만 관이 나서지 않아야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뭐 수도권의 일부 뭐 잘 되는 거리들을 보면 그냥
뭐 SNS 상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잘 되는 그런 거리들, 골목들이 많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떤 걸 좀 시사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인 참여인데요. 네. 이게 뭐 간이 너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이것들이 충돌하다가 오히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 그리고 지역 주민과 상권들이 상생해서 나가되 거기서 필요한 그 규제 완화와 아니면 좀 보행로를 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뭐 아니면 주차 문제라는 그런 것들의 기반을 이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지자체와 또 이런 상권의 주민들의 역할들이 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잘 들어올 수 있는 색다른 뭐 가게나 이런 상점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축제 얘기해볼게요. 아까 좀 네. 하려던 거. 축제와 맞습니다. 특파거리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좀 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두 분 생각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최근 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처음으로 커피 박람회가 유에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중구에서 커피 축제가 벌어졌고요. 예, 커피 축제 자체가 그 커피 업주와 종사자들이 함께해서 그 커피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들은 지금 커피 특화 거리를 좀 조성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거리를 조성하자. 그리고 축제를 함께 하자라는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즉, 뭐 북구의 강동 카페 거리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축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역의 경제력을 자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런 축제와 연결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회장님 울산에도 축제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좀 잘 연결하면은 우리 상인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축제와 특화거리 연계는 사실상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축제 기간 중에는 특화거리가 쏠림 현상과 풍선 효과로 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축제를 전통시장과 좀 연결해서 특화시장에 연결해서 같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고객이 우리 전통시장으로도 오고 그 특화 거리에도 많은 고객이 유입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축제에도 많은 고객이 유입될 걸로 해서 어쨌든 축제와 특화 거리는 같이 공존하는, 같이 함께하는 예. 그 축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는 욕심 같으면 전통시장의 특화거리에서 그런 축제 행사를 아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제 예. 욕심이고 소망입니다. 그 축제 장소도 네. 거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회장님이 직접 바가지 요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네. 아직 울산에는 그 관련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뭐 일부 지역 축제들 바가지 요금 보면 그분들이 지역민, 지역 상인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상인분들도 그런 거를 좀 공유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또 주인이시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축제, 좋은 연계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예. 그 저희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바가지 요금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우리 울산에서만큼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우리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 때 아주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아주 맛있는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다 공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하고 특화거리 이제 연계하는 방안들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특화거리가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구 문화의 거리 뭐 같은 경우에도 밤에는 주말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신하잖아요. 네, 큰애기 맞습니다. 야시장으로 예. 변하는데 그런 모습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 테마를 담는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구에 있는 그 큰애기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중구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형성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야시장을 마련하고 있고 예. 또 거기에 이제 청년
플러스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애기 야시장을 만듦으로써 청년 유입의 효과도 있고 네. 그러게 그런 시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회장님께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전통시장 요즘 청년 상인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가면 좀 시장의 어떤 명맥도 잊지 못할 것 같고 좀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시장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이 청년 상인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작년까지 약 한 40개 예. 청년몰을 청년몰. 선정해서 예산 자체가 한 개 선정에 뭐 20억, 30억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잘 안 되는 근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가장 울산에는 청년몰 1호점이 있습니다. 그 신정평화시장이 예. 예산을 받아서 1호점이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청년들을 유입시키려 하지만 청년들 자체가 그 상품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본안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남구청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울산의 우리 평화시장 청년몰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네. 평화시장 안에 청년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울산에 이런 특화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회장님은 문화, 뭐 정주 여건과 좀 관련된 그런 거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미리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손 박사님 의견도 좀 궁금해서요. 네.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특화거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웹툰 거리에 대해서 네. 웹툰 거리. 예. 혹시 뭐 울산 중구에 애니원 고등학교 있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웹툰 시장이 지금 현재 그 4조 7천억 원 수준에 K 달하고 웹툰이 있고요. 뭐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점차적으로 더 급성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애니온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유출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인재를 유출을 막고 또 여기서 작업을 하고 또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생산을 거리에 명소화를 시켜서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웹툰을 또 보기도 하지만 그 캐릭터화 아니면 이미지화 또 상품화 시킴으로써 거리를 활성화를 하면 아마 그 울산에 또 대표되는 또 웹툰 거리가 이야.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손수민표 울산 웹툰 거리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한번 그러게요. 하고 참 싶습니다. 좋은 네.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특화거리 관련해서 울산 특화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두 분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듣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봉길 회장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저의 바람은 울산 특화거리가 자생력을 갖춘 거리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이제는 많은 특화거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특화거리를 선택과 집중으로 한층 더 세련되고 편리함으로 주변 상권들과의 연계하고 잠시 스치는 거리보다는 머물고 싶은 거리로 성장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도 지대한 역할을 좀 분담해서 예. 울산 인구 유출을 막는 든든한 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거리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멋진 말씀이네요. 댐의 역할을 하는 특화거리. 네. 자, 손 박사님. 예. 네. 저는 골목길 자벌로 짓는 모종린 교수님의 말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는 특화거리인 골목의 경쟁력이 곧 가게의 경쟁력이라고 했고 또 사랑받는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골목길. 이런 특화거리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다양한 자원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울산의 미래이고 울산의 경제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 박사님도 역시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특색과 테마를 가진 특화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되고 지역 상권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반 없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는 어렵습니다. 확고한 정체성과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거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주민과 상인 또 방문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화거리, 울산에서도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